안녕하세요. 오늘은 웹툰의 기획과 복선 그리고 암시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웹툰의 기획에는 그 플롯이나 콘티를 그리기 전에 이제부터 그려나갈 이야기의 설정과 간략한 줄거리를 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 시간은 콘티를 알아봤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주어와 서술어로 된 문장을 만들고 재미있는 주어를 만들어서 서술어 더하는데 뭐뭐한 뭐뭐가 뭐뭐한다 이게 이제 서술어가 되는데요.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등교를 한다 했을 때 만약과 사실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천재이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야기 형태가 좀 더 다르게 구성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천재라면 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기획을 비틀어야 되는 거죠. 흔한 아이디어를 비틀면 재밌는 기획이 된다. 그래서 화창한 어느 날 산으로 놀러 간 친구들이 예전에 묻어둔 타임캡슐을 파내러 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면 이것을 스릴러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화창한 어느 날 산으로 놀러 간 친구들이 예전에 묻어둔 시체를 파내러 간다. 이렇게 해서 스릴러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상황을 만든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상으로 키워드를 만들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하게 되는데요. 수줍은 소년이 000 학교에 전학을 온다. 그래서 소년, 전학, 거기에 이제 키워드에 소녀라는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줍은 소년이 000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모두 소녀들 뿐이다. 이렇게 되면은 재밌는 상황을 만들게 되겠죠.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첫 장면의 필수 요소, 첫 장면을 잘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콘티를 짤 때도 첫 장면이 필요한데 이 첫 장면을 시간, 장소, 인물 등을 등장시키고 이때 이제 시간과 장소는 나레이션 형태로 설명을 하면서 세계관을 설명해주면 좋겠고요.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플롯의 시작점은 흥미로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의 핵심은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구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만드는 게 좋다. 장애물을 만들어 놔야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줄 수 있고 이것을 반전의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본다면 1단계에서는 내부 장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자 등이 나타나서 내부의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좀 더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괴물이 나타난다는 건데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괴물이 굳이 뭐 우리가 보는 덩치가 커다란 이런 괴물보다는 괴물 같은 그런 적대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그 괴물을 넘어선 권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좀 더 큰 괴물이 있다는 거죠. 뒷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점점 3단계로 구성화돼 점점 커지도록 하는 거죠. 예, 장애물이 점점 커져야만 주인공은 계속 그 단계를 밟으면서 이겨내고 각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전을 가지고 활용하면 법인이 아니고 범인입니다. 범인. 범인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범인. 임무 범인이라는 것의 콘텐츠를 가지고 반전을 노린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모든 반전은 인물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설정할지 결정하고 나면은 그 이후 플롯은 인물이 알아서 만들어간다는 캐릭터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당연히 플롯의 열쇠를 쥔 자다. 그래서 열쇠를 쥔 자가 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범인은 금기에 도전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가족을 살해한다든지 그렇죠. 선생님을 살해한다든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애인을 살해한다든지 이런 식의 금기를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확실한 캐릭터성이 살아나게 되고 배제하는 사람은 주인공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예.
여기 이제 이 주인공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주고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날 배신할 리가 없다고 믿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믿지 마라. 그리고 혹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전의 영향이 커진다. 그렇죠. 내부에서 아주 찾기가 힘들게 되면은 반전의 영향이 커지죠. 절대 저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범인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고요. 범인은 의외의 인물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인물이 결정적인 인물이 될 경우가 있고요. 범인은 혼자가 아닐 수도 있고 범인은 죽을 수도 있다. 예. 소우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범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반전을 노리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헛다리를 짚게 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고요. 황당한 건 근데 황당함조차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범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는 독자에게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독자는 게임이 흥미롭다고 느끼게 되고 힌트를 많이 주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추리, 다양한 헛다리를 짚게 하는 것이 반전이죠. 야, 1, 2, 3번에 방 안에 범인이 있다. 그 중에 2번에 분명히 범인이 있어. 계속 독자들을 작가는 얘기해 줍니다. 2번에 범인이 있어. 범인이 있어. 계속 얘기해 주면은 독자들은 맞아. 저기에 범인이 있을 거야 하고 2번 방에 문을 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범인은 3번에 있거나 1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가는 독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독자한테 힌트를 주지만 힌트를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숨겨놓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들이 헛다리를 자꾸 짚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헛다리를 짚게 하는 것들이 반전 만화에서 보면 이 반전을 잘 만들면 헛다리 짚게 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이 모음이 있더라고요. 반전 만화 컷 모음을 한번 보면요. 이걸 제가 봤는데 좀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출생의 비밀을 볼까요? 앞지, 왜 난 앞지랑 안 닮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이제 너도 진실을 알아야 될 나이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앞집 호떡장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갑니다. 으앙 하고 울면서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런지 순진하구만. 그리고 안 그래 여보? 그러고 봤는데 어, 와이프는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전이죠. 예, 여기까지는 놀린 거죠, 아들을. 근데 실제 진짜로 옆집 아저씨 아들이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죠? 예, 새파랗게 들렸죠? 아줌마 얼굴이. 그 다음에 4분 요리라는 작품도 옛날에 유명했는데 자, 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먹고 취침, 사각사각, 숟가락 하나로 6년을 파았다. 이제 좀만 더 파면 저 5년형 받고 왔는데 지금 6년 됐는데요. 미안. 그리고 걸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여기서 반전인 거죠. 여기까지 팠는데 하고 생각한 거죠. 5년형인데 6년형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팠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 반전 컷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쿵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폭발 5분 전 자, 이렇게 사랑을 나누자 했는데 자, 폭발 3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폭발이 5분 전인데 사랑을 나눈 게 너무 짧았죠. 그래가지고 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전 만화들이 쭉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반전 만화를 보고 이렇게 해서 반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전의 인물을 만들자. 이 반전의 인물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애니어그램이 있었죠.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본능 중심, 사고 중심, 감정 중심이 있다. 이 중에서 본능 중심은요. 장형입니다. 장형.
그러니까 창자, 이 배 쪽에 있는 게 본능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중심은 머리 쪽에 있는 거, 머리형. 그 다음에 감정 중심은 가슴형이라고 합니다. 가슴. 그러니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는 또 각각이 또 세 가지 유형이 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능 중심을 한번 보면요. 본능 중심은 무게 중심이 하복부, 장과 소화계로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운동을 해야 몸이 풀리고 물질과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이 관건이고 세상을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단독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좌우되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것을 잘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힘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고요. 주 관심사는 자기 자신과 힘과 정의, 현재를 굉장히 주 관심사로 삼고 있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흔적 남기길 좋아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지배욕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분노가 이들의 압도적인 감정이 되는데 8번에 보면은 타인에게 화를 내고 그죠? 8번을 볼까요? 지도자, 그죠? 그 다음에 9번은 화산 폭발처럼 분노를 속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9번은 조종자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남을 비판하는 지개혁자가 있고 체격은 묵직하고 힘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고 직관이 발달돼 있고 운동이나 노동을 좋아한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크기는 같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 중심, 가슴형의 그런 감정 중심은 무게 중심은 심장과 순환계로 감정과 정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요. 표현력이 강하고 직진형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삶을 파악하고 직관적,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삶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리고 그 다음에 인간 위주, 관계 중심적이 일처리에 있어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심으로 여기고 있고요. 삶에서 당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감정 중심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기 이미지에 관심을 쏟게 되고 관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칭찬을 들었을 때 힘이 생기고 지배하는 정서는 수치심, 내가 창피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은 조력자, 남을 도와주면서 불안해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조력자가 있을 수 있고요. 3번은 성공, 성취인이고 그다음에 4번은 예술가, 독특함을 이해받는 것. 그래서 체격은 둥글둥글한 것이 특징이고 촉각, 미각, 애정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외부 세계는 크고 내부 세계는 아주 작고요. 사람들과의 범위는 넓고 존재의 욕구는 작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려는 것이 약하고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느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중심인데 굉장히 귀엽고 애교가 많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감정 중심의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고 중심의 이제 사람인데요. 이거는 머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머리와 신경계에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마른 체형,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몸 쓰는 걸 싫어하고요. 불안함을 지도자를 따른다. 불안함 때문에 지도자를 따르고 일처리가 느리고 꼼꼼하고 사고 심사숙고형이고 상황을 분석하면서 생각한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조하는 자세로 보고 있다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첫눈에 점수를 못 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동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뒷북치는 사람들이 여기 또 속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과는 잘 지내는데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주요 관심사는 객관적 이치, 그리고 논리에 맞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들이 지배하는 정서는 공포, 그 다음에 공허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5번이니까 탐구자, 그리고 안전하지 못해서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6번이고 충성인,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서 머릿속에서 완성품을 만드나 답이 보이기 전까지는 착수를 안 한다. 네, 7번 열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격은 주로 편편한 가슴이나 긴 몸, 그리고 빈약한 편이고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외부 세계는 작고 내부 세계는 큽니다. 의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캐릭터성이 굉장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드러났던 작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작품인데요.
드라마 시그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범인을 잡는 내용인데요. 실제 있었던 그런 범인을 잡는 그런 부분을 드라마의 에피소드로 넣었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범인을 못 잡는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것은 현재고 이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어주는 그런 장치를 워키토키 같은 무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범인을 잡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과거는 바뀔 수 있고 무전으로 연결된 과거, 현재를 과거 형사와 현재 형사 그들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형태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는 더 이상 상처받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희망과 바람을 토대로 기획되었고요. 완전 범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그들의 시그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라고 기획 의도와 이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쭉 보시고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고 이게 어떤 작품인지 한번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님, 우리가 틀렸어요. 이 무전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문제는 무의식이죠. 거실 장식장의 트로피, 책상 위의 사진, 욕실에 놓여진 책 한 권으로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심리학에선 스누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스누핑인지 뭔지 그걸로 알아냈다는 거야? 귀신이 아니고서야. 넌 뭐야? 프로파일러 박혜영 경위다. 설마 그 쥐가 프로파일러라고 깝치고 다니던 그 싸가지 없는 개자식이 오는 건 아니겠지? 해볼만 하겠는데요? 경찰이라고 다 같은 경찰은 아니죠. 난 새로운 경찰. 그쪽은 옛날 경찰. 아니 나이 빼지 새끼가 이게 경찰 싫어하고 품위 있는 박희영 경위. 늦기 전에 새 출발 시작해. 당신 경찰 안 맞아. 아 진짜 끝까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사건 현장이가 안 보여? 우리 대 최초의 여순경이래. 형기대 마스코트래잖냐. 얘 완전 개또라이라니까 이거. 꿈에서 봤습니다. 쟤 답 없다. 몸 잘 챙기세요. 그 나이에 몸이라도 성해야 누가 데려가죠. 죽을래?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게으른 성격입니다. 그렇고 그냥 뒤져. 후회한 적 없어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경찰. 남자 여자 가릴 거면 수감 나야지.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여자고 남자고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여자 짓 하면서 민폐 끼치면 그땐 뒤진다 진짜. 네가 이제 아니냐? 난 그런 놈이 제일 싫어. 지 혼자 잘났다고 깝치는 미꾸라지 같은 새끼. 걱정 마십시오. 기대에 부응해서 제대로 깝치겠습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야? 어디 소속인 거 알면은 뭐 어쩌실 건데요? 아좀 받아. 뭘 받아요? 난 면허증 받아야 돼. 죽냄새야. 범인도 못 잡은 게 씻어서 뭐 하겠냐? 그때부터 쭉 안 씻었다. 아유. 내가 내 손으로 다시 범인 잡고 만다. 남자답게 깜빡 놓고 특진하고. 왜 이래 정말? 농사다가 쫓아나갔구만 내가.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한다. 현재 위치 오성산 남쪽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 오성산이요? 3번 국도 아카시아 숲옆 갈대밭에서 발견됐잖아요.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배터리도 없는 무조건 대체 뭐야? 이게 진짜 미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건 아는데요. 쟤 또 시작이야. 쟤 또 2015년이래. 그 무전이 진짜였어.
공소시효니 뭐니 조용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부서니까 장단만 맞춰. 증거만 잡아내면 진범이 누구죠? 15년 전 사건이야.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의 기억도 왜곡되고 이제 사건 수사가 그래서 힘든 거야. 미쳤어! 잡는다면서요. 이번 법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급이라는 게 있어. 입 닥치고 눈치나 보고 있어라.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만약에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사고 중심이고 감정 중심이고 본능 중심인지 딱 보시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왜냐하면 세 명의 그런 주인공 캐릭터를 딱 이 애니어그램에 맞췄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정답은 여기에 이재훈은 사고 중심형이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는 감정 중심형, 그 다음에 조진웅은 본능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애니어그램의 그런 딱 맞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보다 보면요, 이 애니어그램에 있는 중심형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한 명씩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이게 이제 각각의 티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재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의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공소시효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범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나 유가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청 차원에서 장애미질 전담팀을 만들어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들려왔다. 간절함이 보내온 신호, 시그널. 즐거움의 자, 티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 버전의 티저를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병이겠네. 공소시효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범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나 유가족의 인권은 중요하다. 시간이 흘렀을 뿐 잊혀지진 않았다. 간절함이 보내온 신호, 시그널. 그리고 조진웅 티저를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무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꼭 잡을 겁니다.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예, 이렇게 중심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애니어그램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보면 또 서브 캐릭터들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성을 살려서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의 반전의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애니어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